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신형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는 2018년에 출시한 현대의 SUV 기함이죠. 약 6년 만에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현대차의 풀체인지에 비해서도 변화의 폭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는 신형이 나오면서 차급이 반급 정도 높아진 느낌인데, 가솔린 엔진은 다운사이징이 됐지만 차체가 커지고 편의 장비도 늘어났죠. 특히 신형은 9인승이 추가가 된 게 특징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2.5 가솔린과 2.5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고요. 승차 정원도 7인승과 9인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5 가솔린 터보 7인승이고요. 캘리그래피 트림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6,300만원이고요. 신형 팰리세이드는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장 디자인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전면은 구형과 닮은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고 현대차에서도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신형 팰리세이드는 차체가 커지기도 했지만 전면의 가로라인 때문에 더욱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폭 자체는 5mm밖에 안 늘어나는데 같이 놓고 보면은 반급 정도 위의 차로 보일 정도로 시각적인 차이가 큽니다. 신차가 나오면은 전면 그릴이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팰리세이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형에 비하면은 그릴의 전체적인 면적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앞쪽에 포지셔닝 램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웰컴 세레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헤드램프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요. 익스클루시브부터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히든라이팅, 주간 주행 등은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이고요. 이 히든라이트, 주간등의 색상은 구형과 비슷한데 그 면적이 좀 더 커졌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거는 방향지시등의 크기인데, 이 방향지시등의 크기가 정말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그런 크기예요. 이것 때문에 전면이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는 차체가 늘어나면서 측면의 실루엣도 좀 더 길쭉해진 그런 모습인데, 앞쪽만큼은 아니지만 측면 디자인도 좀 더 묵직함이 가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 차체 사이즈는 다 늘어났죠. 특히 구형 같은 경우는 5m 이하였는데 전장이, 신형은 5m를 넘었고요. 전 고도 더 높아졌어요. 휠베이스도 이제 거의 3m에 육박하고요. 익스플로러와 비교하면은 기존에 비해서 차체 사이즈의 차이가 좀 더 줄어들었어요. 이제 전장은 익스플로러보다 오히려 더 길고요. 반면에 전폭은 더 좁죠. 전장이 더 길지만 휠베이스는 더 짧고요. 후면의 디자인도 확 바뀌었는데 그래도 구형의 모습이 약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향지시등인데, 앞에는 방향지시등이 면적이 되게 넓다 또는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후면의 방향지시등은 그보다는 좀 한층 작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 SUV처럼 리어 와이퍼는 히든 타입이고요. 후방 카메라와 디지털 룸미러에도 워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역시도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레터링은 없고요. 머플러도 안 보이게 처리를 했죠.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MS, 사이즈는 265에 45R 21입니다. 구형은 가장 큰 사이즈가 20인치였는데 신형은 21인치로 하나가 커졌고요. 기본 타이어는 18인치입니다. 캘리그래피도 20인치가 기본인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하면은 21인치 타이어가 포함이 됩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실내는 외장만큼이나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죠. 외장 디자인처럼 실내 디자인도 대시보드 상단 부분은 상당히 좀 반듯반듯하고요. 반면에 그 하단 부분은 또 의외로 곡선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단과 하단이 좀 대비가 돼요. 기존에 비하면은 실내 내향재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상단에 적용된 이런 우레탄 만져보면은 완전히 푹신한 건 아닌데 기존에 비하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캘리그래피의 경우에는 필러와 천장 전체에 걸쳐서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스웨이드가 필러와 천장이 또 미세하게 달라요. 필러 쪽에 적용된 스웨이드가 이게 조금 더 좋은데요. 천장에 적용되니까 좀 더 많은 부위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필러보다는 스웨이드가 좀 못합니다. 이 차의 급이나 크기에 맞게 대시보드는 그 넓이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양쪽의 대시보드 끝은 살짝 안으로 들어온 그런 디자인에서 실제보다는 폭이 조금 더 적었기 때문에 좁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계기판과 한 장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인데, 이게 운전자 쪽으로 좀 더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쪽으로 좀 많이 틀어져 있는 거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좀 잘 들어오죠. 대신에 이게 조금 더 틀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상단 부분 있잖아요. 여기랑 그 모니터 상단이 수평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또는 이 위에 가끔 안내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게 약간 좀 삐뚤어져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은 기본 3분할이고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다른 현대차와 뭐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서 페이지 넘겨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지금 이 차는 보스 오디오 적용 사양인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 시 그냥 음질 자체는 좀 무난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서 폰 프로젝션이나 시네마, 그러니까 이 차도 최신 사양이어서 이렇게 유튜브나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를 실내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엔터테인먼트나 또는 게임 기능도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사용하는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운전자 보조. 그러니까 이 차가 최신 모델인 만큼 가장 최신의 그런 편의 장비는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그러니까 현대차 SUV 처음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서스펜션도 노멀과 스포츠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토우가 있잖아요.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신형 팰리세이드가 미국 시장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토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적응가, 중간, 최대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와 빌트인 캠도 최신 버전이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모니터에서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에르고 모션 시트라서 추가적인 장비가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 중 허리 보조가 있고, 자세 보조 또는 컴포터 스트레칭도 강도와 작동 시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라이트는 무드 조명인데, 실내 무드 조명은 차 급이라든가 이제 가격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됐고요. 빛 자체도 좀 은은한 편입니다. 근데 은은한 빛의 무드 조명 치고는 빛 자체는 좀 예쁜 편이죠. 특히 동반자석 상단 같은 경우에는 무드 조명이 밑에서 나오면은 이 상단 부분에 반사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뭔가 시각적으로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무드 조명의 색상은 64가지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 주의구간 안내 연동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의 열림 속도도 보통 현대차 그룹의 SUV가 보통 다 이게 있죠. 그리고 열림 높이도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격 창문 제어도 기능을 해제를 하거나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편의로 들어가면 여기에 트레일러 모드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트레일러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투어볼 장착,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와 HD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클러스터 테마 선택이 있는데, 크게 게이지 스타일과 그래픽 스타일, 계기판 디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최근에 나온 차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기능이 비슷한데, 팰리세이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디자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예쁘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차 전체를 둘러서 볼 수 있는 360도 기능이 있고요. 앞뒤 모두 각각 4가지씩의 앵글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에 나온 차들은 다 동일해요. 모니터 아래쪽에 있는 패널은 모니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좌우의 폭이 넓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오토홀드나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데, 저 반대쪽에 있는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나 카메라 버튼은 상대적으로 좀 멀어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제 곧바로 올로드용 드라이브 모드로 바꿀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바뀝니다. 터레인은 오토와 스노우 모드, 샌드가 있고요. 이 물리 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전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런 버튼의 촉감 같은 것도 기존에 비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공조장치 패널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살짝 위로 들려져 있어서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여기서 뒤쪽에 공조장치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풍과 열선 시트, 운전대 열선도 여기서 조절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느껴지죠. 센터 플로어는 플로팅 타입인데, 이게 되게 두껍고 넓어서 플로팅 타입 같진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견고하게 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의 위치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신형 산타페에 이어서 이후에 나오는 다 신차들은 다 이렇게 UVC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 대비하면 용량은 적당한 편입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깔려 있는데, 의외로 양쪽 측면에는 따로 이렇게 직물로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이 그 소재가 괜찮은 편입니다. 플로팅 타입에서 이 아래쪽에는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이게 2단입니다. 앞쪽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좀 더 넓은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고 바닥에도 이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고무 같은 걸 깔아놨어요. 차 크기 대비하면 글로우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보다시피 생각보다 이게 용량이 작죠. 상단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글로우 박스 용량이 좀 작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방금 센터 콘솔 박스보다 더 부드러운 고무가 깔려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차의 SUV는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되는데 팰리세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룸미러가 기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밝기와 각도 조절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운전대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고요. 이 운전대 디자인만 보면은 그랜저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특이하게 이 차는 살짝 타원형인데 이렇게 좌우로 좀 더 타원형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스포크가 운전대의 거의 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중앙에서 살짝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대체로 다 내장재가 괜찮은데 유독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만 조금 단단한 편이죠. 스포크에 있는 버튼 배열은 다른 현대차와 동일하고요. 운전대 조절은 전동입니다. 기어 셀렉터는 칼럼식이고요. 시동 버튼도 여기에 위치해 있죠. 요 기어 셀렉터의 디자인은 아이오닉 9과 거의 같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사용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뒤로 돌리고, P 버튼은 가장 끝에 있습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트렁크 개폐 버튼과 ISG, 토우 버튼 등이 있는데, 이게 실내 색상에 따라서 이 버튼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밝은 색의 경우에는 이 버튼이 낮에는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통 시트의 쿠션은 하체의 세팅과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도 하체 세팅처럼 시트의 쿠션이 약간 좀 탄탄합니다. 좀 탄력이 느껴지는 쿠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차 크기에 맞게 좌우의 폭도 충분하고요. 캘리그래피 트림의 경우에는 헤드레스트에 캘리그래피라고 새겨져 있죠. 그리고 릴렉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심플한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뭔가 여백이 좀 되게 많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게 길쭉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인분입니다. 따로 셋 버튼 없고요. 그냥 번호만 누르면 저장이 되는 방식이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용량이 크기도 한데 여기에 컵을 2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팰리세이드 같은 차는 2열의 거주성이 중요하고, 특히 7인승의 경우에는 2열에 2개의 독립 시트가 놓이잖아요. 그래서 9인승보다는 좀 더 고급 사양이죠. 일단 팰리세이드는 2열 도어가 넓게 열립니다. 그래서 승하차의 편의성이 좋고요. 그리고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벤치 시트보다는 좀 더 편하죠. 근데 2열 시트가 독립식인 것에 비해서 이 크기 자체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1열보다 2열 시트의 쿠션이 단단한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차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열 시트는 쿠션이 약간 좀 돌덩이 같고요. 그리고 좌우를 감싸주는 기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앉으면은 좀 시트 위에 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물론 차 크기에 맞게 2열의 거주성은 충분합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거의 3개가 들어가니까 이런 레그룸 자체는 산타페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좌우의 폭이라든가 헤드룸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2열 시트는 전동으로 슬라이딩 뿐만 아니라 리클라이닝까지 가능하고요. 보통 이 정도의 레그룸이 있으면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차는 1열 시트 아래쪽도 가장 시트를 낮춰도 이 정도로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최대한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좌우의 공간감에서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2열 독립 시트는 호화 사양인데 양쪽 모두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레스트에 컨트롤 패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마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2열 시트에 있는 안마 기능치고는 SUV에 꽤 괜찮은 편이고요. 어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진동이 잘게 오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2열 시트 양쪽 모두 안마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는 이 오버헤드 콘솔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 세기와 방향을 다 조절할 수가 있고, 통풍 시트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센터 콘솔 박스 뒤가 굉장히 좀 허전하지 않나. 지금 여기만 보면은 이게 약간 좀 깡통 트림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비어 있는 게 뭔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재는 좋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통은 여기 뭐가 있는데 비어 있으니까 뭔가 좀 허전해 보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서랍형 수납 공간이 있고요. 산타페처럼 이 앞쪽이랑 이렇게 통해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중형급 이상의 SUV를 보면은 미니밴처럼 컵홀더가 여기저기 많은데, 팰리세이드 역시도 이 2열 도어 트림에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이 아래쪽도 당연히 컵홀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동식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고요. 유리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죠. 참고로 앞쪽의 썬루프는 이 커버가 수동이고요. 팰리세이드는 3열의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SUV의 3열은 2열 시트 또는 3열 시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거주성이 달라지는데, 팰리세이드는 지금 2열과 3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켜도 이 3열의 그 레그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진짜 좁으면은 이렇게 무릎이 닿긴 닿지만 진짜 꽉 껴서 앉기가 힘들 정도인데, 팰리세이드는 이 3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보면은 2열은 레그룸이 가장 많이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2열을 조금만 더 앞으로 슬라이딩만 시켜도 3열의 레그룸에 좀 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3열의 시트 쿠션이 2열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2열 시트는 쿠션이 좀 되게 단단한데 3열 시트는 그거보다는 조금 푹신해요. 물론 시트가 작긴 하지만 SUV의 3열로서는 또 시트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도 모두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전동 버튼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고요. 리클라이닝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3열로서는 이렇게 리클라이닝 되는 폭이 큰 편이죠. 이와 함께 3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3단계가 마련이 되고요. 아이오닉 9처럼 USB 단자는 전부 다 베가트급이죠. 그리고 이 옆쪽에도 컵홀더가 2개씩 있고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3열에 타면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유리의 면적이 작아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데 팰리세이드는 이 3열 쪽의 측면 유리도 면적이 꽤 넓은 편입니다. 3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천장에 있고요. 참고로 안전벨트, 버클의 조명은 3열에는 없습니다. 팰리세이드는 3열까지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도 기본 트렁크 용량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차체가 커지면서 기본 트렁크 용량도 좀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좀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트렁크 쪽에는 이렇게 우산을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스트랩이 양쪽에 있어요. 이 3열 시트는 트렁크 측면에 보시면 올이라고 있는데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이 3열 시트가 모두 잡힙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3열이 접히기 힘든 위치로 2열 시트가 있으면은 안 접히고 그거를 사람이 대신해 줘야 되는데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포지션에 있어도 자동으로 2열 시트가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전부 다 폴딩이 돼요. 그러니까 꽤 좋은 기능이죠. 이렇게 시트를 모두 접으면은 이 공간을 가장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모든 시트를 접었을 때의 공간 활용성만 보면은 7인승보다는 9인승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개별적으로 시트를 접거나 펼 수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2열과 3열을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은 2열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2, 3열 시트를 모두 접거나 펼 수가 있습니다. 예, 신형 팰리세이드는 구형에 비해서 반급 이상 차급이 높아진 느낌인데 이렇게 정차 시의 정숙성은 구형과 대략 비슷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주행 중에 방음이나 정숙성은 한층 좋아졌어요. 참고로 V6에서 이제 4기통으로 이제 다운사이징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차 시의 정숙성은 거의 비슷하고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동 억제 능력이 꽤 좋아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2.5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81마력이고요. 어쨌든 구형에 비하면은 신형 팰리세이드는 차급이 반급 이상 높아진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엔진은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됐지만 뭔가 운전하는 느낌은 차가 좀 커져서 그런가? 확실히 구형에 비하면은 차가 좀 더 크고 또는 여유롭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구형에는 없었던 또는 현대 SUV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제어 프리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 구르는 느낌이 좀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그루브 구간에서도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구형에 비하면 한층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행 중에 정숙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로 운전자가 사용하는 회전수 있잖아요. 뭐 1000과 3000 rpm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가속을 해도 보통 이럴 때 엔진 소음이 가장 잘 들리는데, 그런 소음이 그 엔진 소리 자체가 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개나 비 때문에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서 소음이 좀 더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런 하체의 방음 자체는 구형에 비해서 꽤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는 차는 사륜 사양인데, 보통 사륜 차들이 그렇듯이 저부하 상황에서는 거의 앞바퀴 굴림으로만 동력이 전달이 되고요. 급출발이라든가 또는 언덕길 이럴 때는 뒤로 살짝 전달이 되죠. 풀가속할 때는 또는 드라이브 모드 할 때는 그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고, 주행 중에 시야는 전체적으로 꽤 좋습니다. 이 차가 다 크잖아요. 앞유리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전방의 시야가 꽤 잘 보이고,
특히 양쪽의 사이드미러도 이제 보통 현대차들이 양쪽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가 최소화가 되어 있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방시야도 차가 큰 걸 생각을 하면은 비교적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인데 3열 헤드레스트를 세웠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제한이 되죠. 물론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은 화각 자체가 조금 더 넓어요, 거울보다.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가까워서 좀 노안이신 분들은 눈이 약간 좀 아플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신형 팰리세이드가 구형에 비하면 차가 커졌잖아요. 전장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 회전 반경도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주로 체크하는 이 유턴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 번에 돌아 나가긴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고요.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차들이 그렇듯이 반응을 더디게 하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좋아서 그 에코 모드에서도 적어도 혼자 타고 다닐 때는 뭐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그냥 에코 모드가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좀 더 괜찮지 않나. 이 4기통 2.5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나 소렌토에서 이미 경험을 한 것처럼 약간 좀 고회전에서 거친 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산타페나 소렌토에서는 좀 스포티한 그런 셋업이고 같은 출력이지만 팰리세이드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으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회전에서 또는 고회전을 많이 사용을 하면은 배기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좀 거친 소리가 나긴 합니다. 어쨌든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댐핑도 달라지는데, 드라이버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기본 댐핑 자체가, 그러니까 이 차가 하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탄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산타페처럼 약간 좀 탄탄한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쿠션이 있는, 근데 이렇게 구르는 느낌은 산타페보다는 당연히 한결 고급지죠.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하체 느낌 자체가 산타페와 팰리세이드가 아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팰리세이드가 신형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구르는 느낌 자체가 팰리세이드와 산타페가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댐핑이 한결 단단해져서 상하 바운싱의 거리가 조금 더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차감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뒤쪽으로 토크가 조금 더 전달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시속 90으로 주행을 해도 타이어 소리가 비교적 좀 잔잔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팰리세이드는 급이 반급 이상 높아진 느낌이고, 이제 거기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방음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방음들이 꽤 좋아졌어요. 특히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는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면서 고속으로 주행 시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런 바람 소리 있잖아요, 풍절음. 그것도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앞유리 면적이 넓고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 소리도 좀 더 크게 들리는데, 이 차는 그 앞쪽에서 들리는 그런 풍절음이 꽤 적어요. 그리고 회전수를, 그러니까 3000rpm 이하에서는 회전수를 좀 써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다만 3000rpm 넘어서는 이렇게 소리가 좀 더 커지는데,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하면 같은 엔진이지만 팰리세이드가 엔진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의 8단 자동 변속기는 뒷바퀴 굴림보다 앞바퀴 굴림이 좀 더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 좀 더 적은데, 이 차도 변속 충격이 거의 없는, 좀 부드러운데 간혹 가다가 약간 탁하고 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승차감을 위해서 그런지 지금처럼 노멀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반응을 조금 늦춰놓은 것 같아요. 승차감을 해치지 않으려고. 반면에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이게 반응이 한 1.5배 정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킥다운 시 반응이. 지금은 노면이 젖어서 제어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탄탄한 하체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코너에 들어가면 역시 이게 차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쪽 반대쪽으로 차가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는 편이고요. 같은 엔진의 산타페 소렌토보다 가속력은 조금 느립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차가 정지에서 20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30초? 31초거든요. 그러니까 산타페와 비교하면은 이 차가 한 2초 정도가 좀 더 느린 것 같고, 그리고 익스플로러 2.3과 비교해도 조금 느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딱 이 차만 놓고 보면은 뭐 동력 성능은 충분하죠. 그리고 사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속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륜이면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대략 한 리터당 13에서 한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 순간 연비 게이지가 15까지밖에 없어서 뭐 그 이상 알 수는 없는데, 대략 뭐 한 13에서 15 정도가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형에 비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2열의 승차감인데, 그러니까 2열 승차감이 구형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놈에서 2열이 좀 이렇게 우당탕탕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신형은 구형에 비하면은 2열의 승차감이, 그러니까 시트가 그 가운데 부분이, 등 부분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 하체의 승차감 자체는 꽤 좋고, 심지어 측면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2열도 이중격합인데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하부의 방음도 꽤 좋은 편이에요. 심지어는 3열의 승차감도 괜찮은 편이에요. SUV의 3열은 보통 플러스 2의 개념인 경우가 많아서 시트도 떨어지고 또는 승차감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차는 3열도 뭐 그럭저럭 뭐 2열만큼 편한 건 아니지만 앉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2열에 비하면은 3열은 승차감이, 상하 바운싱이 좀 더 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SUV의 3열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말과 스포츠는 같은 내리막으로 비교했을 때 모션이 꽤 다르네요. 이 스포츠로 내리막을 돌면은 벌써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잖아요, 차가. 근데 그런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많이 억제가 돼 있고, 보통 현대기아 차들의 SUV는 사륜이 좀 더 스포티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펠리세이드를 이번에 오랜만에 시승을 해봤는데 구형에 비하면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가 풀체인지가 되면은 이제 상품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상품성이 가장 좋아지고 그 변화의 폭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펠리세이드가 현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좀 터닝 포인트고, 또는 또 아쉬운 모델이고, 왜냐하면 이 펠리세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생각보다 가격을 좀 싸게 책정을 해서 아마 그게 좀 속이 좀 쓰렸을 건데, 그러니까 신형이 나오면서 좀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사양을 좀 뿌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진이 가솔린의 경우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되긴 했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고, SUV 중에서. 그리고 실내의 편의 장비라든가, 그러니까 면면을 보면은 세부적으로 편의 사양이 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기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픽이나 그런 디자인이 이제 새로운 게 적용이 됐고, 그리고 차로 변경 보조 같은 최신의 편의 장비도 다 적용이 됐어요. 이런 차로 변경 보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나온 모델일수록 이런 변경하는 모션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정교해진다고 해야 되나,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장도 구형에 비하면 한결 좋아졌는데, 시승하면서 이제 가장 좋다고 느끼는 거는 승차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형에 비해서 이게 구르는 느낌이 좋아져서, 보통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으면은 그냥 댐핑 조절 이거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은 서스펜션 자체가 좋아져서 에코든 노말이든 그래서 승차감이 좀 더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형 펠리세이드는 외장 디자인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딱 이 차의 급 또는 크기에 맞게 좀 웅장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사실 약간 좀 미국형을 상당히 좀 의식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5m 이상의 차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에게는 이런 디자인이 많이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의 2열 독립 시트는 좀 더 안락하고 이제 고급 사양인데, 그거에 비해서 2열 시트가, 그 시트 자체가 그렇게 편하진 않고요. 착자감도 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뒤에 그 콘솔 있잖아요. 거기도 약간 그거만 보면 좀 깡통 느낌이니까 이제 그거는 좀 디자인적으로 목에 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행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긴 한데, 에코나 노말에서는 이 운전대가 감각이 이제 중심 부분이 약간 좀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아지는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에코라 노말에서는 이 운전대 중심 부분이 약간 좀 너무 느슨하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요즘에 나온 다른 차들처럼 팰리세이드도 가솔린보다는 아마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대부분 몰릴 건데, 하이브리드는 2분기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현대 신형 팰리세이드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